두루두루 잘 살아보아요. 오늘도 마음에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쁜 마음에 좋은 소식을 꺼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싸해지고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졌던 순간 우리 애 이번에 병원 들어갔어요. 요즘 남편이 사업 잘 돼서 이 나이에도 아직 건강해요. 별 뜻 없이 꺼낸 말인데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지고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말 한마디가 왜 내 편을 떠나가게 만드는지 함께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혀를 깨물고라도 절대 먼저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기쁨이 아니라 상처로 남기도 하거든요.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듣고 서서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몇십 년 쌓아온 정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많은 이들이 경험했죠. 아니, 기쁜 일인데 왜 말도 못해? 물론 이해합니다. 그 마음도 진심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진심이 상대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다는 것. 자랑은 미련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한 한마디가 왜 내 편을 잃게 만들었는지 그 조용한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명희 씨라는 분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명희 씨는 60대 초반 자녀 교육에 온 생애를 바쳐온 분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 이번에 지방 국립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병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었죠. 오랜만에 모인 동창 모임에서 명희 씨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주변 친구들이 자녀 이야기를 꺼내자 살짝 자랑처럼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서울에서 인턴 시작했어. 혼자 키웠는데 참 고맙더라고. 말을 마친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로 동창들 단톡방에서 명희 씨의 말은 자주 씹히고 모임 연락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명희는 이제 남 얘기 안 들어라는 말까지 들었죠. 기쁜 마음에 꺼낸 말이 누군가에겐 조용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내 입장에선 감격의 순간이지만 상대 입장에선 비교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이 힘든 상황일수록 타인의 성공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죠. 심리학자 에이미 서멀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성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더 선명해진다고 느낀다.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그걸 잊곤 합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좋은 일이 있어도 소리내지 않고 웃는 연습을 했다. 그 기쁨이 누군가의 시름을 건드릴까 두려웠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마음에 먼저 던져보세요.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출까? 아니면 그늘을 짙게 만들까? 자랑은 누군가의 어깨에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전하고 싶다면 말보다 표정으로, 자랑보다 공감으로 건네보세요. 그럴 때 진짜 내 편은 조용히 웃으며 내 손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희 씨라는 분의 조용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정희 씨는 50대 후반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몇 년 전 부동산 투자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상가 건물을 사두었는데 재개발이 결정되며 시세가 2배 가까이 올랐죠.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그동안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희 씨는 쑥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재개발 터져서 좀 여유가 생겼어. 다음엔 내가 한턱 낼게. 친구들은 와, 대박이다 하며 웃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그 이후 함께 잘 가던 카페 약속이 줄었고
단톡방에 올린 글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장 말이 잘 통하던 친구는 정희 씨의 연락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 미안.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친구의 자랑을 들은 사람들의 실시간 심리 반응을 생리적 수치와 뇌파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질투 성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자랑을 들은 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했고 뇌의 분노 불쾌감 처리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자괴감과 분노가 같이 요동쳤다는 뜻입니다. 정희 씨는 진심으로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이들은 쟨 여유로운데 나는 왜 이리 쪼들리지? 하는 비교의 감정에 빠졌고 그 말은 조용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이야기였던 말이 누군가에겐 나는 아직 이렇지 못하다는 패배의 선언처럼 들린 겁니다. 자랑은 나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실패를 들추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박지원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익을수록 입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 안에서 기억되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사례는 상우 씨라는 분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상우 씨는 60대 중반, 아직도 아침마다 등산을 하고 술, 담배도 멀리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온 분입니다. 병원 한 번 제대로 다닌 적 없을 만큼 몸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한 친구가 허리 통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네. 밤에 잠도 못 자겠어. 그 말을 듣고 상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직 병원 신세 안 져봤다. 건강은 결국 자기 관리지. 운동 좀 하지 그랬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는 듯 말았고 그날 이후 그 친구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다른 지인에게서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상우 형 얘기 듣고 그 친구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자기가 무능하다는 소리 들은 것 같다고. UCLA 심리학과의 감정 반응 실험에 따르면 자신의 상태가 상대와 비교되어 열등함으로 인식될 경우 뇌의 자의식 영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방어 심리와 관계 회피 본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즉, 상대가 내 상태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자기 비난을 유도받게 된다는 것. 이런 감정은 상대의 의도가 없어도 관계를 끊게 만드는 심리적 작용을 합니다. 상우 씨는 단지 자신이 관리해온 삶에 대한 자부심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 앞에서의 건강 자랑은 결국 너는 관리 못했잖아라는 무언의 비난으로 들립니다. 그 말은 상대의 통증보다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 관계는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인 홍길주는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그림자는 상대의 가슴에 들이운다고 했습니다. 건강 자랑도 조심해야 할 이유는 그 말이 누군가의 자존심을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이 누군가의 마음속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길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면 어떤 말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자랑을 꺼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그동안 고생했겠다 하며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말을 잘했다는 말보다 그 마음 이해되라며 감정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편 아닐까요? 우린 종종 착각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가족처럼 편한 사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정작 내 말에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조용히 거리를 두는 사람이 그 가까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먼저 본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반대로 그 사람은 잘된 이야기를 해도 괜히 불편해지고 다음 약속이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관계를 다시 볼 시간입니다. 자랑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진짜 내 편 5가지 유형. 그 첫 번째는 내가 잘 나가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희정 씨는 몇 해 전부터 작은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드디어 첫 달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첫 달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희정 씨는 살짝 쑥스러운 듯 말했지만 한 친구는 운 좋았네 하고 웃었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정도는 요즘 다 해라며 무심히 넘겼습니다. 순간 희정 씨는 말한 걸 후회했습니다. 괜히 자랑처럼 들렸을까 위축되었고 그날 이후 친구들의 반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단톡방은 잠잠했지만 딱 한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나는 알아. 진심으로 축하해. 그 짧은 문장 한 줄이 희정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확실히 느끼게 해줬습니다. 기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자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자신과 비교한 뒤 질투나 시기 혹은 회피로 반응하곤 하죠. 진짜 내 편은 내가 잘 나갈 때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잘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잘됐다며 마음부터 열어주는 사람. 뉴욕대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보다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고 신뢰가 깊다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불행보다 타인의 기쁨을 더 견디지 못할 때 생긴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변함없이 내 마음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쉽게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당신이 자랑을 꺼냈을 때 진심으로 박수쳐줬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내 편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명자 씨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에게서 이대로라면 100세까지도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괜히 눈물이 핑 돌았고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남편도 딸도 아닌 오래 알고 지낸 한 친구였습니다. 자랑 하나 못 꺼내는 자신을 묵묵히 이해해주던 그 친구가 떠올랐고 명자 씨는 그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 건강하대. 너랑 오래 놀 수 있을 것 같아. 그 짧은 메시지에 친구는 말없이 하트 하나를 보냈고 명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기쁨이란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할 때 완성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걸 누구에게 먼저 말하고 싶다는 충동이 듭니다. 그 대상이 바로 내 감정의 중심이고 마음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팀은 기쁨을 먼저 공유한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가 3배 이상 높아지고 감정의 유대도 깊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막스 피카르트는 마음속 첫사람은 말보다 감정으로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사람은 말 없이도 내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해준 진짜 내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나한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그 짧은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속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내가 자랑을 못 꺼내도 눈치채고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현숙 씨는 얼마 전 국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지만 예전처럼 기쁜 소식을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몇 번 자랑을 꺼냈다가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시선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그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평소 자주 연락하던 친구가 무심한 듯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혹시 좋은 일 있어? 아니야, 말 안 해도 알겠다. 넌 원래 잘 될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숙 씨는 울컥했고 마음속에서 말 못한 감정이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그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그날 자랑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랑을 꺼내기 전 먼저 이 사람이라면 이해해줄까? 를 생각합니다. 그 물음에 주저없이 마음이 열리는 사람, 말보다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내 편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영건 교수는 정서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말보다 먼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기쁨을 함께 느끼는 사람은 결국 감정보다 사람을 먼저 읽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좋은 벗은 내 말을 꾸짖되 내 기쁨에는 눈빛으로 웃는다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의 수고를 알고 웃어주는 그 사람은 굳이 묻지 않아도 나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말없이 기뻐 보인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당신 웃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 기분 좋아지네. 그 한마디는 말보다 더 따뜻한 진심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남 앞에선 말 아끼고 뒤에서 진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길자 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주 자식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인은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남들은 대기업 입사니 청약 당첨이니 하며 자랑을 이어갔지만 길자 씨는 그럴수록 말을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자랑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고 요양 중이던 남편도 건강을 되찾았으니까요. 하지만 길자 씨는 그저 묵묵히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뒤따라오던 한 지인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자 씨, 난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잘 견뎌왔는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박수보다 길자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은 자랑을 들을 때보다 진심을 느낄 때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뒤에서 슬며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진짜 공감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 대신 마음으로 바라보며 허영보다 인정, 비교보다 공감을 선택합니다. 김경일 교수는 진짜 공감은 설명 없이 마음을 읽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감은 언제나 사람들 앞이 아닌 조용한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율곡 이이도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마음을 길러라.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앞에서는 씩 웃고 있지만 혼자 남은 순간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굳이 큰 위로보다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말 안 해도 알아. 그 한 문장은 말보다 오래 기억되고 더 깊이 남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내가 자랑으로 실수해도 괜찮다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선우 씨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상 받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그저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이 넌 늘 잘 되잖아라는 말을 툭 던지며 분위기는 금세 어색해졌습니다. 선우 씨는 괜히 말을 꺼냈나 후회하며 조용히 자리를 떴고 마음속엔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그날 내 얘기 듣고 진심으로 기뻤어. 넌 충분히 자랑할 자격이 있어. 그 한마디에 선우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깊이 느꼈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말한 것만으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기쁨이 왜곡되고 자랑처럼 보일까봐 숨기게 되는 순간이 많죠. 하지만 그 마음을 괜찮아. 난 내 마음 알아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하지현 교수는 자랑은 애정이 부족할수록 강해지고 애정을 받은 사람은 자랑을 위협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는 사람은 자랑을 경쟁이 아닌 응원으로 받아주는 사람이죠. 허균은 나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서툴게 꺼낸 말이라도 그 안의 노력과 감정을 헤아려주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면 말이 조금 서툴러도 기쁨만은 함께 느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나는 알아.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겐 오래 남는 응원이 됩니다. 우리 모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자랑이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보다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내 기쁨을 나의 일처럼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존재 자체가 내가 가진 가장 큰 자랑일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오래 두루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오늘의 긍정 확언 한마디. 내 편은 내 자랑보다 내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두루두루 잘 살아보아요. 두루살이였습니다.